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세상에서 가장 물맛이 좋다는 신비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닿지 않는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물이 달다고 하여 단샘마을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였고 그 느티나무가 시원하게 그늘을 들이운 곳 바로 아래에 마을의 보물인 우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해에도 결코 마르는 법이 없이 맑고 풍부한 물을 펑펑 쏟아내어 마을 사람들의 생명줄이자 자랑거리로 여겨졌습니다. 이 우물물은 한여름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마시면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갑고 한겨울 매서운 추위가 몰아칠 때 마시면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신비한 조화를 부렸습니다. 무엇보다 그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아서 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으면 마치 꿀을 타놓은 듯 달콤한 맛이 혀끝을 감돌아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까지 향긋한 내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우물가로 나와 세수를 하고 물을 길어 밥을 지었으며 저녁이 되면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기 위해 다시 우물가에 모여 등목을 하거나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우물은 단순한 식수원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모든 일상을 함께하는 촌락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귀한 우물을 대대로 지켜오며 관리하는 집안이 있었으니 바로 우물 바로 윗집에 사는 박노인과 그의 듬직한 손자 수돌이네 집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가로 나가 떨어진 낙엽을 줍고 이끼 낀 돌을 닦아내며 우물을 정성껏 보살펴 온 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거칠기 짝이 없었지만 우물을 만지는 손길만큼은 갓난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박노인은 늘 입버릇처럼 물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사람이 정성을 쏟는 만큼 맑은 물을 내어주는 법이다 라고 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우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당부하곤 했습니다. 박노인의 손자 수돌이는 20이 간 넘은 청년으로 할아버지를 닮아 성품이 우직하고 심성이 고운 착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할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며 농사일을 도맡아 했고 틈만 나면 우물가로 달려가 할아버지가 힘에 부쳐 하지 못하는 밭은 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수돌이는 마을 처녀들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나타나면 수줍어 얼굴을 붉히면서도 무거운 물동이를 들어 올려 머리에 얹어주는 친절함을 잊지 않아 마을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수돌이에게 이 우물은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자 자신이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과도 같았기에 그는 매일 아침 우물물을 떠서 조상님께 올리는 정화수를 바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흘러 1년 중 가장 덥다는 7월의 한가운데로 접어들고 있었고 산과 들은 짙은 초록으로 물들어 생명력이 넘쳐났습니다.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서 이글거리는 한낮이 되면 매미들이 목청껏 울어대어 산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렸고 논밭의 곡식들은 뜨거운 햇살을 받아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7월 보름은 백중이라 하여 농사일로 고생한 머슴들과 일꾼들이 하루를 온전히 쉬며 즐기는 날이었기에 마을 전체가 다가올 잔치 준비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잔치떼쓸 떡살을 씻고 나무를 다듬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웃음소리가 맑은 물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유난히 햇살이 뜨거웠던 어느 날 오후 수돌이는 밭일을 마치고 땀투성이가 된 몸을 식히기 위해 우물가로 내려왔습니다. 시원한 우물물을 두레박 가득 길어 올려 벌컥벌컥 들이켜자 타는 듯한 갈증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돌이는 빈 두레박을 내려놓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깊은 우물 바닥에는 맑은 물이 거울처럼 고요하게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물 벽을 따라 자라난 푸른 이끼들과 돌틈 사이로 솟아나는 맑은 물줄기가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수돌이는 그 깊고 푸른 물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곤 했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 내려오더니 수돌이 옆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돌아, 올해는 비가 적당히 와서 그런지 물맛이 예년보다 훨씬 더 달고 시원하구나. 7월 보름 백중날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물로 빚은 술을 나누어 마시면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겠지. 박 노인의 말에 수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할아버지, 제가 내일은 우물 주변의 자풀을 더 말끔히 정리하고 바닥에 깔린 모래도 좀 걷어내어 물이 더 잘 솟아나도록 손을 보겠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우물가에 나란히 앉아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다가올 마을 잔치에 대한 기대로 부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키운 호박이나 오이가지 같은 채소들을 우물물에 담가 차갑게 식혀두었다가 저녁 반찬으로 올리곤 했습니다. 우물가 한쪽에는 커다란 돌확이 있어 안악들이 빨래를 하기도 했는데 비누를 쓰지 않고 방망이로 두드려 빨래를 해도 물이 워낙 깨끗하여 때가 쏙 빠지고 옷감이 상하지 않는다고 좋아했습니다. 이렇듯 단샘마을의 우물은 단순히 마시는 물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생활 그 자체였으며 모든 이들이 이 우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마을을 감싸 안을 때쯤이면 우물가는 하루 일과를 마친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어 정겨운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7월의 밤은 낮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아 후텁지근했지만 우물가 근처만은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돗자리를 펴고 누워 부채질을 하며 옛날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어르신들의 입을 바라보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 쓰러질 뻔했는데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 이 우물로 안내해 주어 목숨을 건졌다는 전설이 있단다. 할아버지의 구수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탄성을 지르며 우물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고 밤하늘에 뜬 별들은 우물물 속에 그대로 내려앉아 반짝거렸습니다. 수돌이는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늦은 밤까지 홀로 남아 우물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월 보름이 며칠 남지 않았기에 잔치 때 많은 사람이 몰려올 것을 대비해 미리미리 주변을 정돈해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쏟아지는 밤, 수돌이는 빗자루로 바닥을 쓸다가 문득 우물 안에서 퐁퐁 솟아오르는 물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퐁퐁퐁 하는 소리가 마치 우물이 숨을 쉬는 소리처럼 들려왔고 수돌이는 그 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물이 단순한 웅덩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져 마음속으로 고맙다 고맙다 하며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이 마을의 우물은 깊이가 꽤 깊어서 두레박을 내리면 한참 동안 줄이 풀려나가야 물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물벽은 자연석을 정교하게 쌓아 올려 만들었는데 돌틈 사이사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이끼와 작은 풀들이 자라나 있어 고풍스러운 멋을 더했습니다. 수돌이는 가끔 두레박줄을 잡아당기며 팔의 근육을 단련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냉기가 온몸을 감싸며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물은 마을의 역사이자 수돌이의 성장 과정을 모두 지켜본 묵묵한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백중을 사흘 앞둔 날 아침, 마을은 본격적인 잔치 준비로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집집마다 떡 내치는 소리가 쿵덕쿵덕 울려 퍼지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했습니다. 박 노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우물가에 제물을 차려놓은 뒤 우물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고사를 지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맑고 단물을 내려주시는 용왕님께 비나이다. 올해도 우리 마을 사람 모두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농사도 풍년이 들게 도와주십시오. 박 노인의 간절한 기도는 아침 안개 속에 스며들어 하늘로 올라가는 듯했고 지켜보던 수돌이도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사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음복이라며 고사떡과 술을 나누어 먹었고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뛰어다니며 즐거워했고 어른들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단샘마을의 인심은 우물물만큼이나 넉넉하고 맑아서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붙잡아 밥 한 술 뜨고 가라며 소매를 잡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수돌이는 이런 마을 분위기가 참으로 좋았고 자신이 태어나 자란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우물가에 떨어진 떡 부스러기를 치우며 며칠 뒤 열릴 잔치날에는 옆마을 사람들도 초대해 함께 즐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수돌이가 물을 쬐기 위해 두레박을 내리던 중 미세하게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두레박이 물 표면에 닿을 때 찰랑하고 경쾌한 소리가 났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물이 약간 무겁게 느껴지면서 둔탁한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수돌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레박을 끌어올려 물을 살펴보았지만 물은 여전히 맑고 투명하여 눈으로는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내 기분 탓인가? 수돌이는 혼잣말을 하며 물을 한 모금 마셔보았는데 물맛 또한 여전히 달고 시원하여 별다른 이상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아주 작은 찜찜함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박노인은 마을 회관에 모인 어르신들과 함께 백중놀이 순서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씨름대회, 그네뛰기, 농악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었고 상품으로 내걸 송아지와 광목천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마을 우물물이 좋아서 그런지 여기서 담근 술맛은 임금님께 진상해도 손색이 없을 게야 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박노인 역시 그럼요. 우리 조상님들이 털을 잘 잡으신 덕분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이 물을 깨끗하게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뿐입니다. 라고 맞장구를 치며 흐뭇해했습니다. 해질 무렵 수돌이는 다시 우물가로 가서 물의 흐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수면에 아주 미세한 파동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깊은 바닥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깊은 우물이라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지는 않았기에 수돌이는 그저 날씨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려 애썼습니다. 아마 내일 비가 오려나 보다. 비가 오기 전에는 물도 무거워진다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수돌이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우물 뚜껑을 덮고 단단히 빗장을 걸었습니다. 밤사이에 야생동물이 들어오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밤벌레들이 합창하듯 울어대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둥근 달이 차올라 대지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수돌이는 마루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연로하시니 이제 자신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마을 일과 우물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잠이 들기 전 다시 한번 마당으로 나가 우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놓인 우물은 마치 거대한 보석 상자처럼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 주변의 공기는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에서는 늦은 밤까지 술추렴을 하던 젊은이들이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랫소리는 산바람을 타고 우물가까지 흘러들어왔는데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우리 마을 단샘물은 약물이라네 하는 가사가락이 참으로 구성지게 들렸습니다. 수돌이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느꼈던 그 미세한 둔탁함과 물의 무게감이 자꾸만 손끝에 남아있는 듯하여 뒤척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수돌이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뜨고 빗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개 속의 우물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서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축축한 습기와 함께 묘한 흙내음이 아주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비가 오려나. 수돌이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안개 위로 희미하게 비치는 해를 보니 비가 올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젖은 낙엽들을 쓸어내고 우물 주변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아침 물을 기르러 나온 옆집 아주머니가 수돌이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돌 총각, 참 부지런도 하지. 이렇게 매일 쓸고 닦으니 우리 마을 우물이 천년만년 맑은 개지. 아주머니의 칭찬에 수돌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물을 한 동이 길어 올리며 어머 오늘따라 물빛이 더 깊어 보이네. 꼭 검푸른 비단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수돌이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하여 얼른 다가가 물동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물은 여전히 맑았고 다만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반사되어 조금 짙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수돌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물 곁을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물을 길어가고 활기찬 아침이 시작되면서 수돌이의 불안감도 사람들의 말소리에 묻혀 조금씩 잊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소용돌이에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평화로운 아침 풍경 속에 있는 그 누구도 아직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다가오는 백중잔치의 즐거움만이 마을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이 7월 보름 백중잔치를 앞두고 한창 들떠있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옷차림부터가 산골 마을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는데 번지르르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였고 눈매는 가늘고 길게 찢어져 있어 어딘가 모르게 교활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등에는 큼지막한 괴나리 보찜을 하나 메고 손에는 부채를 든 채 팔자걸음으로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 안으로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평화롭던 단샘 마을의 풍경과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노인들은 곰방대를 입에 문 채 낯선 이의 등장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겁을 먹은 듯 어른들 뒤로 숨어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두리번거리며 마을을 살피더니 곧장 우물이 있는 박노인의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멍석을 펴고 고추를 말리고 있던 박노인을 보자 사내는 과장된 몸짓으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바로 단샘 마을 박어르신 댁이 맞습니까?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어르신의 육촌, 동생의 처조카뻘 되는 칠성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친척의 등장에 박노인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으나 워낙 마음이 넉넉한 분이라 먼 길을 찾아온 손님을 박대할 수 없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허허, 그래, 내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어서 들어와 목이라도 축이게. 박노인은 수도리를 불러 시원한 우물물을 떠오게 했고 칠성이라 자신을 소개한 사내는 툇마루에 걸터 앉아 땀을 훔쳤습니다. 칠성은 수도리가 떠온 우물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캬, 물맛 한번 기가 막히군요. 한양 도성 안정승댁 우물물보다 더 답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는 그의 눈은 그저 갈증을 해소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값어치 나가는 물건을 감정하는 장사치의 눈빛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물사발을 내려놓자마자 박노인에게 자신의 신세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장사를 하다가 잠시 어려움을 겪어 쉬러 왔다는 둥, 이곳에 좋은 기운을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둥, 듣기 좋은 말들을 현란하게 쏟아냈습니다. 순박한 박노인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당분간 사랑채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었지만 곁에서 지켜보던 수도리는 왠지 모를 거부감에 가슴이 답답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칠성은 마을의 불청객이자 기묘한 관찰자가 되어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농사일을 거들거나 집안일을 돕기는커녕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자다가 느그적거리며 일어나 밥상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뒷짐을 지고 마을을 어슬렁거리는데 특히 우물가 주변을 맴돌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우물 주변의 지형을 살피며 혼자 무언가 중얼거리기도 하고 발걸음으로 거리를 재거나 주변 산새와 우물의 위치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물을 기르러 오면 괜히 말을 걸어 이 우물이 생긴 지 얼마나 되었소? 라거나 이 터가 원래 누구네 땅이었소 같은 엉뚱한 질문을 던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칠성의 행동 중 가장 수상한 점은 밤마다 우물가를 서성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수도리가 소변을 보러 마당에 나오면 어김없이 우물가에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칠성은 우물 안을 뚫어지라 쳐다보거나 우물벽을 손으로 툭툭 쳐보며 마치 물건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수도리가 거기서 뭐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칠성은 화들짝 놀라며 아, 밤 공기가 좋아. 잠시 바람 좀 쐬고 있었네. 자네는 잠도 없는가 하며 능청스럽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리는 칠성의 눈빛에서 탐욕스러운 욕망이 이글거리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진원지는 다름 아닌 칠성의 입이었습니다. 그는 사랑방에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풍수를 좀 볼 줄 아는데 이 우물터가 기운이 다해가고 있소. 맑은 물이 나오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지. 라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에이 수백 년을 멀쩡하던 우물이 그럴 리가 있나 하며 콧방귀를 뀌었지만 칠성은 끈질기게 원래 좋은 기운도 때가 되면 쇠하는 법이오. 이대로 두면 마을에 우환이 닥칠 수도 있어 라며 은근히 겁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하여 자꾸만 안 좋은 소리를 듣다 보니 멀쩡하던 우물을 보면서도 괜히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회관,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칠성은 지나가던 안악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물맛이 좀 변하지 않았소. 예전처럼 달지 않고 약간 비릿한 맛이 나는 것 같던데. 안악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여전히 시원하고 좋은데요 라고 대답했지만 집으로 돌아가 물을 마시면서 문득 칠성의 말이 떠올라 혀끝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약간 텁텁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만나면 자네 집 물맛은 괜찮은가 하고 서로 묻는 것이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맑고 깨끗하던 단샘물에 보이지 않는 의심의 독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돌이는 이런 상황이 몹시 불쾌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는 칠성이 박노인에게 헛바람을 넣고 있다고 생각하여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칠성 아저씨가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고 밤마다 우물가를 기웃거리는 게 영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허허 웃으며 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돌아,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객지 생활을 오래 해서 세상 물정에 밝은 척하고 싶어. 그러는 게 지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닐 게야. 손님인데 너무 그러지 말아라. 박노인의 너그러움이 오히려 칠성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었지만 수돌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속만 태웠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촌장님이 수돌이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촌장님은 평소 말수가 적고 신중하신 분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묵묵히 지켜보는 분이었습니다. 촌장님은 수돌이를 사랑방에 앉히고 곰방대를 두드리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돌아, 요즘 마을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구나. 저기 객식구로 와 있는 칠성이라는 자 말이다. 내 눈에는 그 자가 단순히 쉬러 온 사람 같지가 않다. 수돌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어. 특히 자네 집 우물을 볼 때마다 입맛을 다시는 꼴이 마치 고기 덩어리를 노리는 승냥이 같더구나. 자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물을 지켜야 하네. 촌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수돌이의 마음속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돌이는 멀리서 우물가를 서성이는 칠성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칠성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우물턱에 걸터 앉아 바닥을 내려다보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돌이가 인기척을 내며 다가가자 칠성은 흠칫 놀라며 짐짓 딴청을 피웠습니다. 아, 수돌군 왔는가. 우물가에 잡초가 좀 자란 것 같아서 내가 좀 뽑아줄까 하고 보고 있었네. 그의 손에는 잡초는커녕 흙 한 줌 쥐어져 있지 않았지만 수돌이는 모른 척하며 대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물 관리는 제가 알아서 하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백중잔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날 칠성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녁상을 물린 후 박노인과 마주 앉아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형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이 집터가 참으로 명당입니다. 그런데 저 우물이 집안의 기운을 다 빨아먹고 있어요. 저 우물을 메우고 그 자리에 별채를 지어 장사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양에 아는 거상들이 많으니 투자할 사람을 데려오겠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의 말에 정색을 하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보게 칠성, 무슨 망발인가. 저 우물은 우리 마을의 생명줄일세. 돈 몇 푼 벌자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물을 메우다니. 다시는 그런 소리 입에 담지 말게. 박노인의 단호한 거절에 칠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아이고, 형님이 정 그러시다면 할 수 없지요. 저는 그저 형님 집안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라며 꼬리를 내렸지만 돌아선 그의 눈매는 더욱 매섭게 빛났습니다. 방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수돌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역시
저 사람은 우물을 없애고 땅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어. 수도리는 칠성이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수도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몽둥이를 곁에 둔 채 선잠을 자며 밤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고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날 마을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우물물을 길어가던 한 할머니가 오늘따라 물에서 흙냄새가 나는 것 같아 라고 툭 던진 말이 순식간에 퍼져나간 탓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 퍼뜨린 말과 할머니의 말이 겹쳐지자 정말로 우물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수군거렸습니다. 칠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 거보시오. 내가 뭐라 했소? 우물 기운이 다 했다고 하지 않았소. 이제 곧 물이 썩거나 말을 징조요. 라며 불안을 부채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말에 동조하는 이들과 설마 그럴 리 없다는 이들로 나뉘어 웅성거렸고 즐거워야 할 잔치 준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수도리는 답답한 마음에 우물물을 직접 떠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물은 이렇게 맑고 깨끗합니다.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아요. 다들 헛소문에 속지 마세요. 수도리가 아무리 외쳐도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신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도리 앞에서 물을 마셔보고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라며 말끝을 흐렸지만 뒤돌아서면 다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칠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하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마저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듯 잔뜩 흐려져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려 습하고 무더운 바람이 불어왔고 산새들도 울음을 멈추고 어디론가 숨어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7월의 짙은 녹음은 생기를 잃고 우중충해 보였고 우물가의 느티나무 잎사귀들도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수도리는 우물뚜껑을 평소보다 더 단단히 여미고 자물쇠까지 채워두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칠성이 머무는 사랑방 쪽을 노려보며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물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달도 구름 뒤에 숨어 빛을 내지 못했고 오직 반딧불이 몇 마리만이 풀숲을 날아다닐 뿐이었습니다. 수도리는 대청마루 기둥 뒤에 숨어 우물을 감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이 넘은 시각, 사랑방 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 하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역시나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발소리를 죽여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자루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꿈틀거리는 것으로 보아 살아있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수도리는 숨을 죽이고 칠성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칠성은 잠긴 우물 뚜껑을 보고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이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자물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리자 수도리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칠성이 무엇을 하려는지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꾹 참았습니다. 칠성은 우물 뚜껑을 살짝 열고는 가져온 자루의 입구를 벌려 우물 안으로 무언가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붉은 가루 같은 것도 함께 털어넣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첨벙하는 소리가 우물의 정적을 깨뜨렸고 칠성은 서둘러 뚜껑을 덮고 주위를 살핀 뒤 도망치듯 사랑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도리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칠성이 우물에 독이라도 탔다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는 칠성이 사라지자마자 우물로 달려가 뚜껑을 열어보려 했지만 지금 당장 소란을 피우면 칠성이 발뺌할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우물 안이 보이지 않아 무엇을 넣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수도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날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물 깊은 곳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 붉은 기운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고 깊은 바닥에서는 낯선 생명체가 벽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미약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직전 수도리는 우물가에 쭈그리고 앉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박 노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칠성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
멀리서 첫탁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수돌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곧 마을 안악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게 될 끔찍한 광경과 그로 인해 벌어질 소동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수돌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의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완전히 밝았고 부지런한 옆집 아주머니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수돌 총각, 왜 그러고 서 있나? 어디 아픈가? 아주머니의 물음에 수돌이는 아무 말 없이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아주머니가 의아해하며 우물 뚜껑을 열고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 물을 길어 올린 아주머니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이게 뭐야, 물이 피가 되었어. 두레박에 담긴 물은 맑고 투명하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섬뜩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비명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뛰쳐나왔고 단샘 마을의 아침은 공포와 혼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칠성의 사악한 계획이 드디어 마을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옆집 아주머니의 비명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놓인 두레박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두레박 안에서 넘실거리는 액체는 투명하고 맑은 물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비릿한 냄새를 풍길 것만 같은 시뻘건 핏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자 그 붉은 빛깔은 더욱 선명하고 섬뜩하게 번들거려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고,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우물신이 노하셨다 하는 탄식과 비명이 터져 나왔고 겁 많은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평화롭던 단샘 마을의 아침은 순식간에 공포와 불안의 도가니로 변해버렸고 사람들은 감히 우물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멀찍이 떨어져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우물가로 다가가 두레박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펴온 우물이 하루아침에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모습을 본 노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조상님이 못난 자손이 우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하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탄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이 나간 박노인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웅성거렸고 촌장님도 침통한 표정으로 곰방대만 뻐끔거릴 뿐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자랑이자 생명줄이었던 우물이 재앙의 근원이 되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 틈을 비집고 칠성이 나타나 짐짓 놀란 척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붉게 변한 물을 보고는 과장되게 뒷걸음질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뭐라 했소? 이 우물의 기운이 다하다 못해 이제는 살기마저 뛰고 있다고 하지 않았소. 이건 예사일이 아니오. 땅속에 묻혀있던 나쁜 기운이 핏물처럼 솟구쳐 오르는 것이란 말이오. 칠성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사람들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눈빛을 즐기듯 둘러보며 이제 이 물을 마시면 사람이 병들고 마을에는 흉년이 들 것이오.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입을 게 뻔하오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말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믿지 않던 미신적인 이야기들도 눈앞에 붉은 물이 보이자 사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칠성 양반 말이 맞는가 봐. 며칠 전부터 물맛이 이상하다더니 결국 사단이 났네. 이제 우리는 물을 어디서 구하나. 이 더위에 식수도 없이 어찌 산단 말인가. 사람들의 원망 섞인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칠성은 이때다 싶어 박 노인에게 다가가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보시오. 마을 사람들 인심 흉흉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제 말대로 이 우물을 메워버리고 털을 정리합시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 테니. 수돌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칠성을 노려보았지만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칠성의 계략에 말려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돌이는 조용히 우물가로 다가가 붉은 물이 담긴 두레박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킁킁 맡아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핏물 같았지만 피 특유의 비릿하고 역한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온 뒤에 언덕에서 맡을 수 있는 짙은 흙내음과
어딘가 익숙한 비린내가 섞여 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수돌이는 손가락으로 붉은 물을 찍어 문질러 보았는데 끈적이지 않고 미세한 알갱이가 만져지는 것이 마치 고운 진흙가루 같았습니다. 이건 피가 아니야. 황토야. 아주 고운 황토를 물에 푼 거야. 수돌이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칠성이 자루에서 쏟아부은 것이 바로 황토 가루였던 것입니다. 맑은 물에 황토가 섞이면 붉은색을 띠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핏물로 착각하여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돌이는 우물 안쪽 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두레박이 닿는 돌 틈 사이에 붉은 가루가 묻어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칠성이 서두르다 흘린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수돌이는 확신을 가졌지만 이것만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잠재우고 칠성의 죄를 밝혀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우물 깊은 곳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극, 그그극, 득, 드득.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돌벽을 긁어대거나 단단한 물체로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 작게 들리던 소리는 우물통을 타고 울리면서 점점 크게 증폭되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적 속에 울려 퍼지는 긁는 소리는 붉은 물보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들리나? 저 소리, 우물 귀신이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소리여. 한 노파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칠성은 쾌재를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들으시오. 우물신이 노에서 땅을 치고 벽을 긁는 소리요. 저 소리가 멈추지 않으면 마을에 줄초상이 날 것이오. 당장 우물을 메워 저 원한을 잠재워야 하오. 칠성의 선동에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동요했습니다. 맞아. 어서 메우자. 무서워서 못 살겠어. 박노인 양반 어서 결단을 내리시오. 사람들의 원망은 이제 우물을 지켜온 박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박노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우물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이웃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돌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귀신이나 신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짐승이 좁은 공간에 갇혀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소리였습니다. 어젯밤 자루 안에서 꿈틀거리던 것. 칠성이가 황토와 함께 집어넣은 짐승이 있어 수돌이는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성은 황토로 물을 붉게 만들고 짐승을 넣어 괴이한 소리를 내게 함으로써 완벽한 저주를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수돌이는 칠성의 치밀하고 악랄한 수법에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칠성을 잡을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수돌이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촌장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촌장님의 옷소매를 잡아 끌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촌장님, 제 말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저 붉은 물은 피가 아니라 황토 가루입니다. 그리고 저 소리는 귀신이 아니라 우물에 갇힌 짐승이 내는 소리입니다. 촌장님은 놀란 눈으로 수돌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네가 그걸 어찌 아느냐? 수돌이는 어젯밤 자신이 목격한 칠성의 수상한 행동과 방금 확인한 물의 상태에 대해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수돌이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촌장님의 표정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칠성 그자가 우리 마을을 능멸하고 박노인을 사지로 몬 것이로구나. 내 그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여겼거늘. 촌장님은 지팡이를 꽉 쥐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수돌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촌장님, 지금 당장 나서면 칠성이가 발뺌할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꼼짝 못할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있는 것을 건져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촌장님께서 마을 장정들을 모아주시고 칠성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바람을 잡아주십시오. 촌장님은 수돌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용기가 가상하구나. 오늘 밤 끝장을 보자꾸나.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더위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붉은 물은 햇빛을 받아 더욱 기괴하게 빛났고 우물 안에서 들려오는 긁는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우물가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칠성은 마을 회관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을의 여론이 자신의 편으로 기울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박노인이 곧 백기를 들고 땅 문서를 내놓을 것이라 생각하며 한양에 올라가 거상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곧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돌이는 집으로 돌아와 헛간에서 굵은 동아줄을 꺼내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횃불로 쓸 손뭉치와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우물은 깊고 어둡기 때문에 바닥까지 내려가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수돌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자칫 실수하여 우물에 빠지거나 칠성의 방해를 받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우리 우물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사람이 문제지 우물은 죄가 없습니다. 박노인은 손자의 듬직한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촌장님은 마을 청년들을 은밀히 소집했습니다. 힘께나 쓰는 장정 5명이 촌장님의 집에 모였고 촌장님은 그들에게 수돌이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청년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평소 성실한 수돌이의 성품을 알기에 그를 믿고 돕기로 결의했습니다. 감히 우리 마을을 가지고 놀아 그 사기꾼 놈 오늘 밤에 본때를 보여주지.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칠성을 혼내줄 생각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몽둥이와 횃불을 준비하여 해가 지면 박노인네 마당으로 모이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을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자 우물가 주변은 더욱 스산해졌습니다. 낮 동안의 열기가 식으면서 안개가 피어올랐고 붉은 우물물은 검붉게 변해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우물 안에서 들려오는 그그극 하는 소리는 밤의 정적을 타고 더욱 또렷하고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갇힌 영혼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갔지만 촌장님의 전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우물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우물에 단판을 짓는다 하니 다들 나와보시오. 촌장님의 외침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은 웅성거리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횃불이 우물가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바꾸고 촌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일입니까? 우물을 메우기로 결정이라도 하신 겁니까? 칠성은 여유로운 척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촌장님은 칠성을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이 우물의 사단을 끝내야지. 하지만 메우기 전에 그 속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소. 도대체 어떤 귀신이 들어앉아 저런 소리를 내는지 말이오. 칠성은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위험합니다. 노안신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냥 덮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돌이와 장정들은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수돌이는 몸에 굵은 동아줄을 단단히 묶고 허리춤에는 낫 대신 작은 망태기를 찼습니다. 비켜서시오. 내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겠소. 수돌이의 외침에 사람들은 길을 터주었습니다. 칠성은 다급하게 수돌이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저 붉은 물에 닿으면 살이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칠성의 필사적인 저항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샀습니다. 장정들이 칠성을 양쪽에서 붙잡아 끌어냈고 칠성은 이러면 안 돼, 다 죽어 라고 발악을 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수돌이는 우물 난간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횃불빛에 반사된 붉은 물이 넘실거렸고 깊은 어둠 속에서 긁는 소리가 메아리쳐 올라왔습니다. 공포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줄을 잘 잡아주십시오. 수돌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우물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장정들이 구령에 맞춰 줄을 천천히 풀어주자 수돌이의 몸은 어두컴컴한 우물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줄이 풀려가는 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물 안에 서늘한 냉기와 흙냄새가 수돌이의 온몸을 감쌌고 긁는 소리는 이제 바로 귀 옆에서 들리는 듯 선명해졌습니다. 우물 중간쯤 내려갔을 때 수돌이는 한 손에 든 등불을 들어
벽면을 비추었습니다. 예상대로 돌틈 사이사이에 붉은 황토 가루가 엉겨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역시나를 외치며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첨벙첨벙하며 무언가가 물장구 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수도리의 발이 붉은 물 표면에 닿았고 그는 조심스럽게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탁한 물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았지만 등불을 가까이 대자 물속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거무튀튀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귀신도 괴물도 아닌 아주 익숙한 생명체였습니다. 수도리는 허리춤에서 망태기를 꺼내들고 물속의 형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녀석은 놀라서 도망치려 했지만 좁은 우물 아니라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수도리의 손끝에 딱딱하고 미끈거리는 감촉이 닿았습니다. 그는 단숨에 녀석을 낚아채어 망태기에 담았습니다. 녀석은 거칠게 발버둥치며 수도리의 손을 핥히려 했지만 이미 독 안에 든 쥐꼬리였습니다. 수도리는 줄을 3번 강하게 잡아당겨 신호를 보냈습니다. 올려라. 잡았다. 우물 안에서 울려 퍼지는 수도리의 외침에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줄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위로 올라가는 수도리의 손에는 묵직한 망태기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여전히 드득드득 긁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칠성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고 그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을 청년들이 그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 빠져나갈 틈은 없었습니다. 이제 붉은 물의 비밀과 괴이한 소리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리가 우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단샘 마을을 뒤덮었던 검은 의혹의 안개도 거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장정들이 젖먹던 힘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기자 우물 안 깊은 어둠 속에서 수도리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에 일렁이는 불빛이 우물 입구를 비추는 가운데 수도리는 한 손으로는 밧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묵직하게 축 늘어진 망태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도리가 우물 난간을 짚고 땅 위로 올라서자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의 손에 들린 망태기로 쏠렸습니다. 수도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옷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사람들 한가운데 있는 멍석 위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비장한 표정과 단호한 발걸음에 사람들은 저절로 뒷걸음질치며 길을 터주었고 칠성은 사색이 된 얼굴로 도망칠 구멍을 찾으려 두리번거렸지만 건장한 청년들의 어깨에 가로막혀 꼼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리는 멍석 위에 망태기를 내려놓고 묶여있던 매듭을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자, 모두들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우물 귀신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도리가 망태기를 거꾸로 들어 내용물을 쏟아내자 붉은 진흙을 잔뜩 뒤집어 쓴 커다란 물체 하나가 툭 하고 멍석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지만 곧이어 그 물체가 엉금엉금 기어가며 바닥을 긁는 소리를 듣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극 그그극 득드득 멍석과 돌바닥을 긁어대며 내는 그 소리는 지난 며칠 밤 동안 우물 바닥에서 들려오던 소름 끼치는 소리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횃불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 괴물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등딱지가 소뚜껑만 한 커다란 자라 한 마리였습니다. 아니 저것은 자라가 아닌가? 저놈이 왜 우물 속에 들어가 있었단 말인가? 마을 노인 중 한 명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외쳤습니다. 수도리는 옆에 있던 물동이에 물을 퍼서 자라에게 확 끼얹었습니다. 그러자 자라의 등딱지와 발톱에 묻어있던 붉은 진흙이 씻겨 내려가며 본래의 거무튀튀하고 딱딱한 등껍질이 드러났습니다. 수도리는 씻겨 내려간 붉은 흙탕물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피가 아닙니다.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황토입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이 황토를 우물에 풀어 물을 붉게 만들고 이 자라를 집어넣어 벽을 긁게 만든 것입니다. 좁은 우물에 갇힌 자라가 살려고 발버둥치며 벽을 긁는 소리를 우리는 귀신 우는 소리라며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수도리의 명쾌한 설명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는 순식간에 분노로 채워졌습니다. 세상에 어쩐지 피냄새가 안 나고 흙냄새가 나더라니. 그럼 우리가 저 미물 하나 때문에 벌벌 떨며 잠도 못 잤단 말인가.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차 커져갔고 그 비난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 칠성에게로 향했습니다. 칠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아니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그 자라가 제 발로 기어 들어갔나 보지. 내가 어찌 알겠소. 하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은 이미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촌장님의 지시를 받고 칠성이 머물던 사랑방을 뒤지고 온 청년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가루가 잔뜩 묻어있는 빈 자루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루를 칠성의 발 앞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자루가 칠성 양반 진보딸이 깊숙한 곳에서 나왔소. 안에는 아직도 황토가루가 남아있고 자라 비린내도 진동을 합디다. 그리고 방구석에는 황토 묻은 신발까지 숨겨져 있었소. 이걸 보고도 아니라고 발뺌할 작정이요.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들이밀어지자 칠성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칠성을 둘러싸고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박노인은 믿었던 친척에게 배신당한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칠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과 실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복의 칠성, 내가 자네를 친동생처럼 여기며 따뜻한 밥 먹이고 잠자리까지 내어주었거늘 어찌 이런 짓을 꾸밀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마을 우물이 자네에게 무슨 해를 끼쳤기에 이런 몹쓸 짓을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았는가? 박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칠성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탐욕이 부른 결과는 참담했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다 자신의 손만 더럽힌 꼴이 되었습니다. 촌장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서며 칠성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듣거라. 너는 단순히 장난을 친 것이 아니다. 너는 우리 마을의 신성한 생명줄을 더럽히고 순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다. 네가 꾸민 짓은 우물을 메우고 땅을 차지하려는 도둑놈 신보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우리 마을의 법도 같아서는 당장 멍석마리를 하여 내치고 싶으나 백중날을 앞두고 험한 꼴을 보일 수 없어 참는 것이다. 당장 짐을 싸서 이 마을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거라. 촌장님의 서슬퍼런 불호령에 칠성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칠성을 용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라. 어디서 이런 사기꾼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칠성은 허둥지둥 짐을 챙겨들고 도망치듯 마을 어귀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엉거주춤 달아나는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횃불을 들어 비추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눈으로 쫓아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칠성의 계획은 수도리의 지혜와 용기 앞에 물거품이 되었고 그는 얻은 것 하나 없이 불명예만을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이전과는 다른 정의가 실현된 후에 개운한 고요였습니다. 칠성이 사라지자 사람들의 시선은 멍석 위에 놓인 자라에게로 모아졌습니다. 붉은 흙이 씻겨나간 자라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었는지 목을 등껍질 속으로 쑥 집어넣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미물이 무슨 죄가 있겠어. 못된 사람 손에 잡혀와서 그 좁고 어두운 우물 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으면 벽을 그리 긁어댔을꼬. 사람들은 자라를 흉물로 보던 시선을 거두고 오히려 피해자로 여기며 동정했습니다. 수도리는 조심스럽게 자라를 다시 들어올려 망태기에 담았습니다. 제가 이 녀석을 개울가에 놓아주겠습니다. 다시는 사람 눈에 띄지 말고 깊은 물에서 오래오래 살라고 말해주면서요. 수도리는 횃불을 든 청년 몇 명과 함께 마을 아래 흐르는 맑은 개울로 내려갔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개울물은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물소리는 경쾌하게 흘러갔습니다. 수도리가 물가에 자라를 내려놓자 녀석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엉금엉금 기어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가거라. 그리고 부디 나쁜 기억은 물에 씻어버리고 건강하게 살아라. 수도리의 작별 인사를 알아들었는지 자라는 물속에서 잠시 멈칫하다가 유유히 헤엄쳐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청년들은 이제 진짜 귀신도 가짜 귀신도 다 물러갔네 하며 홀가분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더럽혀진 우물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촌장님은 마을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자, 흉한 것은 다 떠나갔으니 이제 우리 우물을 다시 맑게 만들어야지 않겠나. 모두 힘을 합쳐 우물을 퍼시다. 촌장님의 말에 누구 하나 싫은 내색 없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피곤함보다는 마을의 평화를 되찾았다는 기쁨이 더 컸기에 사람들은 신이 나서 두레박을 나르고 물통을 준비했습니다. 우물가에는 다시금 활기가 넘쳤고 횃불 아래 모여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을의 묵은 애군을 씻어내는 신성한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장정들은 번갈아가며 두레박 줄을 잡아당겨 붉은 흙탕물을 퍼올렸습니다. 영차 영차 하는 구령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안악들은 퍼올린 물을 받아 멀리 버리며 우물 주변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시뻘건 황토물이 계속 올라왔지만 수십 번, 수백 번 두레박질이 반복되자 물의 색깔은 점차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도 노구를 이끌고 나와 수건으로 우물 난간을 닦으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주인을 잘못 만나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하며 우물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땀방울이 모여 우물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무렵이 되어서야 두레박에 담긴 물이 투명한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수도리가 마지막으로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린 물을 바가지에 담아 촌장님께 올렸습니다. 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받아들고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한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촌장님이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돌아왔다. 우리 단샘 물맛이 다시 돌아왔어. 달고 시원한 그 맛 그대로야. 촌장님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단샘 마을, 만세 수도리가 해냈어.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다시 찾은 일상의 소중함이 가슴 벅차게 밀려왔습니다. 안악들은 서둘러 집으로 가서 밥을 지을 쌀을 가져왔고 노인들은 갓 길어 올린 맑은 물로 세수를 하며 상쾌함을 즐겼습니다. 수도리는 땀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거울처럼 맑은 수면에 자신의 얼굴과 함께 환하게 밝아오는 새벽 하늘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우물도 수도리의 마음도 다시 본래의 깨끗함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날 아침 마을 잔치는 예정대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풍성하고 뜻깊은 잔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꺼내와 우물가에 큰 상을 차렸습니다. 맑은 우물물로 지은 하얀 쌀밥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그 맛은 꿀맛이었습니다. 떡과 과일 나물들이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졌고 막걸리 잔이 돌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술을 따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두 이웃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 수도리가 기특한 일을 했지만 여러분이 믿어주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날이 왔겠습니까? 수도리는 마을 청년들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수도리 주위를 맴돌며 형 정말 자라가 무섭지 않았어. 나도 형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며 제잘거렸습니다. 수도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지만 그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으쓱해져 있었습니다. 촌장님은 수도리를 불러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크게 칭찬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큰 낭패를 볼 뻔했네. 자네의 지혜와 용기가 우물을 살리고 마을을 구했어. 자네야말로 진정한 단샘의 파수꾼일세.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수도리의 얼굴은 아침 해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면서 마을 농악대의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꽹과리와 장구 소리에 맞춰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었고 7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도 지칠 줄 몰랐습니다. 우물은 그 모든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고요하게 맑은 물을 퐁퐁 솟아내며 마을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듯 했습니다. 붉은 물의 공포는 어느새 옛날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의 안주거리로 변했고 그때 수도리가 자라를 딱 꺼내는데 말이야 하는 무용담은 사리부터 더욱 흥미진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잔치가 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우물가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도리는 뒷정리를 하며 우물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자물쇠를 채울 필요도, 밤을 새워 지킬 필요도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떠나고 우물은 다시 마을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도리는 우물 돌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푹 쉬어. 우물 깊은 곳에서 퐁 하고 물방울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치 수도리에게 고마워라고 대답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웬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도라 이리 와서 참외라도 하나 깎아 먹자꾸나. 우물물에 담가놔서 아주 시원하단다. 할아버지의 부름에 수도리는 네, 갑니다.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며 달려갔습니다. 노란 참외를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과즙과 함께 시원한 우물물의 냉기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산의 진미와도 바꿀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의 맛이었습니다. 단샘 마을의 밤은 그렇게 다시 평온을 되찾아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모두 끝나고 흥겨웠던 농악 소리마저 잦아들자 단샘 마을에는 다시금 깊고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포와 불신의 먹구름이 거치고 나니 밤 공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청량하고 맑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에는 은쟁반 같은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온 마을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뭇별들은 보석가루를 뿌려놓은 듯 밤하늘을 수놓으며 반짝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잔치 덕분에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솜털처럼 가볍고 편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들려오던 불안한 뒤척임 소리는 사라지고 평온한 숨소리와 이따금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마을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노인과 수도리는 잔치 뒷정리를 대충 마무리하고 웬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밤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우물은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그 안에서 퐁퐁 솟아오르는 맑은 물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노인은 지그시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수도라 저 물소리가 들리느냐. 어제까지만 해도 답답하게 울먹이는 것 같더니 오늘은 저리도 맑고 경쾌하게 노래를 부르는구나. 우물도 이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인 게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수도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물은 스스로 빛을 내는 듯 영롱하게 보였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함이 다시금 느껴졌습니다. 수도리는 할아버지께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대접하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물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낙엽을 줍고 이끼를 닦아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고 진실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요. 수도리의 의젓한 말에 박노인은 기특하다는 듯 손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물은 그릇에 담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듯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법이지. 네가 그 칠성이라는 자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올곧은 마음으로 우물을 지켜냈으니 앞으로도 우리 가문의 우물지기 자격이 충분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의 표정은 한결 밝고 활기찼으며 서로 나누는 인사말에도 정겨움이 묻어났습니다. 간밤에 푹 주무셨어요. 물맛이 어찌나 좋은지 아침밥이 꿀맛이네요. 그럼요. 어제 그 난리를 겪고 나서 그런지 물 한 모금이 보약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어제의 일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면서도 다시 찾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물은 이제 단순한 식수원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끈한 유대감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도리는 아침 일찍 우물가로 나가 주변을 다시 한번 말끔하게 청소했습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물로 돌벽을 씻어내며 우물 뚜껑의 경첩까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어제 자라를 꺼내느라 흐트러졌던 이끼들도 제자리를 찾아 잘 다독여 주었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에 모래알 하나하나가 셀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한 물이 가득 차올라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수도리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어떤 욕심도
거짓도 이 우물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내 눈이 흙이 되는 날까지 이 맑음을 지켜나가리라. 수도리의 굳은 다짐을 들었는지 우물물은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며 화답하는 듯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쫓겨난 칠성에 대한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옆마을 장터에서 구걸하다시피 하며 초라한 행색으로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강강강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 그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썼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게 말이야. 우리 마을에 와서 진심으로 우물을 아끼고 사람들과 어울렸다면 우리도 가족처럼 대해주었을 텐데 사람들은 칠성을 미워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며 인과응보의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었던 자는 스스로의 덫에 걸려 몰락했지만 선한 마음으로 우물을 지킨 수도리와 마을 사람들은 더욱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한여름의 절정을 지나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논이벼 이삭들은 노랗게 연그러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 뒤편의 감나무에는 파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샘마을의 우물물도 계절의 변화에 맞춰 더욱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물로 김장을 담그면 배추가 무르지 않고 아삭아삭하다며 벌써부터 김장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마을은 풍요롭고 넉넉한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촌장님이 박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촌장님의 손에는 귀한 산삼 한 뿌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내 마음일세. 자네 손자 수도리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큰 변고를 겪었을 거야. 이 산삼을 다려 먹고 자네도 기운 차리고 수도리도 몸보신 좀 시키게. 박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촌장님은 막무가내로 산삼을 놓고 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뜻이니 거절하지 말게. 그리고 내년 봄에는 우리 마을 처녀 중 참한 아이와 수도리를 짝지어줄 생각이니 그리 알게나. 촌장님의 넌지시 던진 말에 부엌에서 물을 끓이던 수도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박노인은 허허 웃으며 촌장님의 뒷모습에 대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도리는 촌장님이 주고 가신 산삼을 정성껏 따려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제가 장가 가서 증손자 볼 때까지 건강하셔야 합니다. 박노인은 산삼 달인 물을 마시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내 너 덕분에 호강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듬직하게 컸으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귀뚜라미들이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밤하늘의 별들은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수도리도 어느새 중년의 나이가 되었고 박노인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 조상님들 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단샘마을의 우물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맑은 물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수도리는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매일 아침 우물을 청소하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우물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이 우물은 우리 마을의 심장이란다.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맑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물 주변의 돌멩이를 골라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대를 이어 전해졌고 단샘마을은 언제나 웃음과 인심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곳으로 남았습니다. 먼 훗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단샘마을에 들러 우물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이 물은 어찌하여 이토록 달고 시원합니까? 무슨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수도리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이랄 게 뭐 있겠소. 그저 욕심을 버리고 맑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 정성이 녹아들어 물맛이 달아진 것이지요. 나그네는 그 말에 깊은 뜻을 되새기며 물 한 병을 소중하게 담아 길을 떠났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단샘마을의 우물은 세상에서 가장 맑고 지혜로운 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단샘마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마음속에도 저마다 깊은 우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이나 걱정이라는 흙탕물이 일어 흐려질 때도 있지만 잠시 멈추어 들여다보고 정성껏 보살핀다면 금세 다시 맑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수도리가 붉은 흙을 걷어내고
맑은 물을 되찾았듯이 오늘 하루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복잡한 생각들과 근심들은 모두 저 밤바람에 실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텅 빈 마음의 우물에 평온함과 안식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창밖에는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아 세상 모든 것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단샘 마을의 맑은 물소리처럼 편안하고 규칙적인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퐁퐁퐁 하고 솟아나는 맑은 샘물처럼 여러분의 꿈속에도 싱그럽고 행복한 기운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갓길어 올린 새벽, 물처럼 상쾌하고 개운한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무거웠던 눈꺼풀을 천천히 내리시고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던 그 시원하고 달콤한 우물물 한 잔을 상상해 보십시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청량한 느낌이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른한 휴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그저 이 평화로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해냈고 내일은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단샘 마을의 수도리도, 박노인도, 그리고 우물도 모두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밤도 부디 편안히 주무십시오.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